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그 출판기념회를 야인 시절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통상의 다른 정치인들도 야인 시절에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를 다시 하거나 정치를 복귀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쭉 살아오지 않았고 굉장히 그 전망도 불투명한 18년을 보내다가 저로서도 기적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온 케이스여서 그랬던 것 같고 출판기념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작은 뭐 규모의 출판기념회 했던 야인 것 시절에는 같습니다. 안 했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음성적인 수입원을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했다라고 주장하시니까 저는 황당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이라고 아주 악질적인 문제라고 존경하는 주진 의원께서 주장하고 계시지만 정치 신인의 그러니까 야인의 정치적 출정식 자신의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외 인사들은 지금 국회의원님들처럼 후원금도 못 받아요. 그럼 그 정치 자금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원외위원장들, 원외 인사들 합법적인 정치 자금 수입 그 모금을 못 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음성적인 수익원으로 이야기한다. 재산이 수십억 원씩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나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의금으로 시비 거는 거는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많은 돈을 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현금의 융통이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책임, 과거에 문제 있었던 거 인정하시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족이 상을 당하셔서 그 돈을 가지고도 추징금을 납부하셨어요. 그 가슴 아픈 돈으로도 추징금을 납부할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전두환 29만 원 있다고 도망칠 때 비판 한번 안 하던 사람들이 그 금액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추징금 납부하는 것을 현금의 융통이라고 당신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검은봉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폄훼하고 정치의 출발선 자체 원외 인사들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막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른바 6억의 출처 이거 명쾌하게 해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연도 이야기하면서 이 금액이 어디 있었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빙부상 조의금으로 돈 냈고 출판기념회 있는 해에 더 많은 추징금 냈고 그거 부족한 부분들은 본인의 세비의 절반 이상을 털어서 추징금 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철학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고 뭐 교회 현금 왜 이렇게 돈 많이 냈냐 하는데 그 돈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인의 종교적 철학 때문에 돈 낸 겁니다. 그것까지 비판하실 수 있나? 그렇게 본인의 세비로 생활이 안 되니까 배우자는 후보자한테 말도 못하고 친정에다가 생활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런 내용들 다 그런 현실들 다 빼고 후보자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현금 융통이 있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도대체 인대용 기후제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결됐으니까 제발 이 문제는 더 이상 흠집 내경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수입으로 문제 제기하고 의심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6억을 장롱안에 섞어 넣었다. 이런 가짜뉴스 거짓말 왜곡 현상 왜곡 발언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스스로 책에 돈에 대한 묘한 결벽증이 있다. 이번 후보의 그런 내용도 밝히셨고 껌껌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PPT에 나왔던 내용 후보자님 전부 사실입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느끼기에는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상 다 드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네. 뭐 그래도 더 궁금하시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그래도 의혹이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액을 숨긴 것처럼 마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어야 됐는데 안 받았다라고 하는 방식의 청문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날 때까지 터는 식의 공격은 지금 이미 진행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먹고 살기는 다 힘든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 그 플랫폼 업체에서 배달비를 무료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매장에서는 9,000원인 메뉴가 배달 앱에는 12,00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되는 거죠. 소비자는 속고 자영업자는 플랫폼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인가를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그냥 다 생략하고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자영업 간의 수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좀 총리가 되신다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라든지 협업 방식과 자율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는 기반당하고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가격 혼란 해소와 자영업 부담 완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 방치하면 안 된다.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된다. 자영업 부담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문제는 얼마 전에 청문회 관련한 정책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가와 연동해서 조사를 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 실제로 배달이 아닌 픽업의 경우에조차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후로도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비록 제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의금과 조의금 전체를 문제 삼거나 또는 신고하는 방법을 섣부르게 제기하거나 또는 정치에 있어서의 신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또는 헌법적 제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출판 기념회 그 자체를 액수의 투명화라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전체를 죄악시하는 접근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가 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만약에 다루어진다면 제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적어도 이미 아닌 것이 명료하게 된 6억을 쟁여놓고 현금으로 썼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게 요청했던 사과 정도는 하거나 해명을 하고 후속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라는 소회를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